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모두들 오늘은 좀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환율 하락과 같이 외국인의 수급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500을 돌파했고 조금씩 한국 증시가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네요. 이 와중에 기관은 오늘도 코스피 매도로 나가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어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관련 반도체주 모두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한동안 반도체 섹터만 찍으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DDR5 교체 사이클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 종목의 상승은 당연했던 거고요.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였는데 그게 이번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상승하는 바람에 저도 물량도 얼마 없긴 하지만 소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속 오를 것 같은 주가도 조정장을 만나기 마련이니까 이번에 소외되었다고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음 조정장에서 포트 교체를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는 또 다음 조정장을 대비해야 되니까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해요. 오늘은 요즘 핫한 조선주 리포트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종목만 본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현황에 대해서 잘 나온 리포트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양이 많아서 나중에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주말에 한번 시간을 내서 차분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관심 종목들은 모두 나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동안 여기에 나온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그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제 타이틀이 바이든 시대 10년간에 걸친 친환경 선박 교체기 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바이든의 공약은 친환경 관련해서 공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소재, 친환경 연료 같은 게 앞으로 차차 관심을 받아갈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이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은 현재 10년이 지나고 교체 사이클에 있고요. 기존에는 석탄 연료로 돌아가던 게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LNG선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트럼프가 집권을 했다면은 석유를 계속 밀었을 테니까 LNG 교체 수요가 좀 덜 활발했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서 탄소세나 환경세 같은 것들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LNG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서머리부터 보고 가시면은 LNG 추진선 교체 수요 17,300여 척 엄청나죠? 그리고 2021년 선박 발주량 1,000척 2021년에 발주가 1,000척이면은 17,000여 척이 교체되려면은 앞으로 한참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조선주들이 비상을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최근에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조정장이 온다면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주들의 선택은 LNG 선박 연료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시대를 계기로 탄력받는 IMO CO2 배출 규제 그리고 탑픽이 나와 있네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10년에 걸친 친환경 선박 LNG 추진 선박으로 교체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바이든이 다시 재가입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이렇게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 세계 3만 척의 중고선은 10년에 걸쳐서 LNG 추진선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들의 LNG 추진석은 총 44%를 차지할 만큼 모두 다 LNG 추진선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 상담 또한 LNG와 LPG 추진 사양이 탑재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체 수요는 17,000여 척이라 나와 있는데 한국은 원래 조선에서 최강자였잖아요. 경쟁 나라로는 중국도 있긴 한데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퀄리티가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이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수요가 없어서 조선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연간 생산량이 300척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은 교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투자가 일어날 테니까 향후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이 17,000여 척이 10년 정도 써야 되는데 싼 걸 쓸까요? 싼 거 쓰지 않고 아마 우리나라 조선소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도 나왔듯이 일본과 중국 조선업에는 LNG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건조와 인도는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점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걸 다 차지하게 된다면은 정말 미래에 엄청나겠죠. 이런 종목은 그냥 길게 가지고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정장에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탑픽을 소개를 해주었는데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동성화인텍입니다.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이다 라는 배경을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 수주 실적에서 LNG 추진선의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결국 이 LNG를 저장하는 관련주들과 LNG에 관련된 엔진, 그리고 조선주,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21년에는 한국 조선업 수주 실적에서 LNG 추진 엔진이 탑재되는 선박의 수주 비중은 사실상 100%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 엔진 회사에 투자한다 라고 하면은 이 LNG 추진 엔진이 들어가는 여기 관련된 걸 해야지 다른 거에 비중이 큰 회사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LNG입니다. 그러면서 21년 향후 매출액이 이 섹터에 34조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3.7%라면은 총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한국조선해양이 6천억,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7천억 정도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예상 전망치를 가지고 멀티플을 구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도 되겠죠. 한번 6천억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국조선해양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조 9천억이니까 멀티플이 10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키움에서는 21년 추정치로 3천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기존에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던 산업인 만큼 PBR이 높잖아요. 이 회사에 쌓여있는 투자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시총을 더 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튼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멀티플이 10배지만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투자해볼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당장의 생산 캐파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보면서 천천히 투자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상치라서 시총을 보니까 마음 급하게 가져가지 않고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7천억이잖아요. 7천억인데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시가총액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보율이 확실히 떨어지네요. 유보율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시가총액이 한국조선해양보다는 더 작은 것 같습니다. 20년에도 지금 4천억 정도니까 시가총액을 보면은 현재 멀티플 6을 받고 있네요. 21년에는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포조선은 1,600억 정도 수준, 삼성중공업은 2021년 적자폭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되고 있고, 그냥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저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싼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추천 종목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부품주들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은 현대사모중공업을 포함해 37적의 LNG 수주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국조선해양이에요. 한국조선해양에 보시면 조선 쪽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이 있고 지주회사 현황이라 나오죠.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의 지주회사가 한국조선해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37척,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23척, 현대미포조선은 26척의 LNG, LPG 추진선의 수주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최초로 이중 연료 저속 추진 엔진이 탑재되는 LNG선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LNG선 시대를 열었고, LNG선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중 추진 엔진이 탑재되는 선박의 수주와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조선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력이 좀 괜찮나 보네요. 그리고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 기자재업으로는 동선화인텍, 한국카본, HSD 엔진 이렇게 세 곳을 보여주고 있고, 동선화인텍은 역대 최고치 수주 잔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LNG선 그리고 LNG 추진선의 수주량이 늘어날수록 동선화인텍의 성장수혜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딱 봤을 때 LNG를 보관할 때 쓰는 거겠죠. LNG 본행제 기업인 한국카본, 그리고 LNG 추진 선박의 수요 증가는 LNG 추진 엔진의 수요 증가를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HSD 엔진이 큰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다 정리돼서 나와 있네요. 현대중공업은 지금 37척, 그리고 삼성은 23척, 대우조선은 가장 많은 이중 연료 추진 엔진 탑재 선박 건조 경험 확보, 경험이 많다고 나오는데 대수가 안 나왔나요? 대수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현대미포조선은 26척. 앞으로 캐파가 무조건 가득 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대우조선해양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선화인텍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량 확보인데 여기도 본행제이고요. 그리고 한국카본도 본행제인 것 같습니다. HSD 엔진은 엔진 쪽이고요. 현재 펀은 동선화인텍 8, 한국카본 10, HSD 20, 그리고 현대미포 20, 대우조선해양 8, 삼성중공업은 마이너스, 현대중공업은 70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세부 항목들 보시면은 37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한 한국조선해양. 이 37척에는 LPG와 LNG 선을 합쳐서 37척인 거고요. 현재 LPG 선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니까 LPG 쪽 대장이고, 이 LPG 또한 CO2 배출량과 황산화물을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있을 예정이고요. 삼성중공업 또한 23척의 LNG 추진선과 에탄 캐리어를 수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된 LNG선을 수주한 이후 LNG 추진선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LNG선 수주 실적을 보여주면서 다른 선종에서의 LNG 추진선의 수주 실적은 적은 편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NG선은 이제 LNG를 운반하는 선이고요. 그리고 LNG 추진선은 LNG를 사용해서 나가는 선인데, 앞으로 LNG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이 LNG 선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수혜를 받을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LNG 추진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이 부족한 수주 잔고도 메꿀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도 나오네요. LNG 선의 수주 및 건조 실적을 보시면 인도 실적과 수주 잔고를 보면 대우가 제일 월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쪽은 LPG랑 섞여 있고 대우는 LNG만 거의 파나모네요. 현대미포조선은 26척의 LNG와 LPG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화인텍은 사상 최대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겠죠. 한번 볼까요? 최고는 아니고 예전에 잘 나갔을 때 이 정도 주가가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가 거의 2008년, 2007년에 3천억 정도니까 2020년에 매출액이 이 정도 예상이 되는 걸 보면은 진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멀티플 또한 올해 영업이익이 3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3천억이면은 10이 안 되는 멀티플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여기서 더 증가를 한다. 22년 추정치로 5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여기에 10배 정도 하면은 미래에는 5천억 정도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접근 든다 생각하시고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미래에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유동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눌릴 때 사고 과열됐을 때 팔고 하면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투를 하면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안정빵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존버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저는 존버할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회사가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방 산업이 무조건 좋아져야 됩니다. 한국카본도 수주 잔량이 곧 크게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고, HSD 엔진 또한 수주 잔량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다 좋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는 1000척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수주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수주 잔고가 쌓일 거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들의 투자 또한 지속이 될 테니까 점점 더 투자와 수주와 함께 매출 볼륨이 커지면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 딸린 관계된 기업들까지 모두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정말 경쟁력 있는 회사가 정말 많네요. 이게 다 저희 위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앞으로도 이런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조그마하지만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수주 잔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조선은 처음 보기 시작해서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고 공부 추측량이 적긴 한데, 앞으로 기업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대충 더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이미 주가가 올랐으니까 늦지 않았냐 할 수가 있지만, 제 몇 개월의 경험상 앞으로 반드시 들어갈 기회가 옵니다. 저희는 공부를 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증시가 안 좋은 날 마음 급한 불나방들이 공포와 함께 집어 던질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현금이 있으면 푸근하게 담으면 되는 거죠. 앞으로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가 요즘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데요. 제 채널명을 자꾸 존 게미 존으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존 게미 존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